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 성장주와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조금 올라갔지만 중국 증시 부진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 때문에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6.6% 올라가며 11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으나 소매 판매 지수도 발표가 됐죠. 소매 판매는 1.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될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런 지표들에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뛰어올랐는데요. 72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주가 가장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란의 핵 합의가 다시 도출되기도 어렵고 또 미국의 대이란 제재도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하루 만에 거래 대금이 반이나 줄어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오늘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수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수, 박원재, 김선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활발하게 소통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중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까지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야기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참여 코드를 유튜브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포트 현황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 3.96%, 오리온홀딩스가 3.2% 수익 내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2.45%, 현대 엘리베이는 7.1%가량 상승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도 볼까요? 네, 한라홀딩스가 수익률 4.8% 챙겨가는 중이고요. 아난티가 약간 수익을 좀 반납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익 유지하고 있습니다. 1.5%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증시가 약간 박스권 탈피를 좀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3대 지수가 좀 밀렸어요. 근데 밀렸는데 FOMC 눈치 보기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FOMC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점도표에 있어서의 변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신경 체크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나스닥 시장이 그나마 좀 제일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는데 1% 이내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지표 지수를 보더라도 나스닥 시장이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보다는 최근에 약했었어요. 그러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듭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약보합 번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올해 들어서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봐도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 기차익 쪽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베이시스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거고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순차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뭐 기차익 쪽에 있어서의 흐름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업종별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화학주, 원자재 관련주들이 반드시 좀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이제 역성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IT 섹터라든가 자동차 섹터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강 쪽이나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가 피크를 치고 실적이 줄어드는 게 역성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결국은 실적의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EU 유럽에서 오늘 7월부터 백신 여권을 공식적으로 좀 발급하겠다라는 그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좀 관련주들이 좀 있죠. 뭐 첫 번째 종목으로 케어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뭐 한 차례 정도의 시세 흐름들, 뭐 단기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던가 아니면 뭐 아이크래프트 뭐 이런 기업이 있죠. 근데 아이크래프트 많이 올랐어요. 61선 짧게 며칠 전에 저점을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SG 솔루션즈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날 저점을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다운시큐어도 어저께 좀 올랐는데요. 뭐 5일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슈나 이런 테마성의 흐름입니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 이슈에 의해서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좀 있습니다. 6월 초에 대량 거래를 좀 동반하면서 장대 항목을 좀 그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받고 있죠. 정부 정책에 들어가고 수소 쪽에 있어서의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한국가스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은행 섹터들도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죠. 배당도 많이 나오고 싼 것도 상당히 싸요. 과거의 이 평균적인 이 밸류보다도 지금 현재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 시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은행주들이 빠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요거를 좀 모아가도 될 만한 그런 섹터가 은행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호석유예요.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저점을 20만 원을 깨진 않고 있고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하락폭이 상당히 좀 깊어요. 시장에 있어서의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기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 2분기 실적을 최고치로 기록하고 난 이후에 3분기부터 역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고 연간 기준으로 봐도 22년도에 실적이 피크를 치고 난 이후에 계속 역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게 전망치에 나와 있죠. 근데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시장은 과거에 이 2007년도 때에 2007년부터 11년도 때까지의 빅사이클 이후에 역성장에 빠지면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치에 쌓여 시장 자체보다 PER 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죠. 추세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고 박스권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5,000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눌러주면 괜찮다. 모아볼만 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계 선주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넥슨이에요. 실적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YG엔터예요. SM도 상당히 좀 큰 폭이 올라갔죠. 뭐 M&A라든가 이런 지분 매각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데 YG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2,000원 이하권이 물러지게 된다면 이런 종목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6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2거래일 연속으로 출회됐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전일도 소폭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질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켠 가운데 전일은 플랫폼주의 강세가 다시 한번 두드러지면서 앞으로 종목별 장세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시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1,859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WTI 가격은 72.4달러까지 올라오면서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0.6% 상승하며 81,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우선주는 74,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0.69% 하락하며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지금 전환을 했고요. 14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 하락하며 38,3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전일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은 파란불로 출발합니다. 128,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서는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4% 올라가며 23만 8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은 0.3% 하락, 전일 강세를 보였던 삼성 SDI도 0.6% 하락하며 64만 9천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27만 3,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83만 9천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지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3,257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000선을 넘기지 못하고 99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와 에코프로비엠만이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57,900원 지나가고 있고 여전히 신작 게임 오딘의 기대감과 앞으로 게임 회사와의 M&A 합병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16% 소폭 상승하면서 19만 1,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 부진한 모습입니다. 헬스케어가 0.75% 하락하며 11만 9,400원, 제약주는 0.8% 하락하며 149,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서도 시젠이 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젠은 상승세를 조금씩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가격은 64,800원입니다. 네, 오늘 SK머티리얼즈가 이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75% 떨어지며 31만 7,600원 지나가고 있고요. HLB와 알테오젠도 각각 0.4%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식 이야기들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개장 후에도 주식 이야기 활발하게 좀 다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이 검색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코드가 걸려 있는데요. 이 입장 코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채널로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좀 하락 출발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 이정수 전문위원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SK증권이 수익률을 조금씩 더 챙겨가는 모습이네요. 5% 달성 중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은 22.3%, GKL은 1.4% 수익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이 양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 코스피가 지금 상승 반전에 성공했어요. 외국인이 갑자기 좀 급격하게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인데 오늘 어떤 시그널일지 좀 챙겨주시고 각각 특징주까지 살펴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시장, 뭐 바뀐 거 없습니다. 뭐 계속 박스권인데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라 그랬죠. 시장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단 코인 시장이 흔들리고 하락장으로 전환이 됐죠.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뭐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비트코인 채굴 얘기가 나왔지만 어제 기사에 이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결국은 코인 시장은 좋아봤자 박스권 내지는 다시 하락을 할 겁니다. 코인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그동안에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에서 코인 시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에서 코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시중 통화량이 3,363조 사상 최대입니다. 한 달 새 50조가 증가를 했답니다. 이게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주식시장 아니면 코인 시장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돈이 들어올 텐데 제가 볼 때에서는 코인 시장으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는 주식시장으로 분명히 돈이 들어올 거고요. 유동성으로 이 시장을 분명히 한 번은 세력들이 올릴 겁니다. 그래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올릴 수가 있어요. 시장이 6월달, 7월달 저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호재 뉴스가 나오는 것들은 먹혀요. 그렇죠? 시중에 돈들이 남아들고 호재 뉴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기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주니까 이 무거운 종목들도 움직여주죠. 강세장에서는 별거 아닌 호재에서도 움직여주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계속 박스권으로만 붙어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그 기대치만큼 종목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주지 않는데 갈 때는 정말 열심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경기 소비주, 경기 민감주, 호재들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호재가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호재와 악재가 둘 다 공존을 하는데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어졌을 때에서는 조그마한 호재, 별거 아닌 호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유동성 장세가 다시 펼쳐지고 시장이 다시 우상방으로 가겠다 싶을 때에서 보면은 종목들이 시원스럽게 올라갈 테니까 잘 버티시고 잘 가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소비주, 경기 민감주, 뭐 IT 부품주뿐만 아니라 7월 달에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좋은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 있을 거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오늘 뭐 흔들리지도 않죠. 뭐 계속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6월 달, 뭐 7월 달 일단은 안정적인 시장 유지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추가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고 하나 뭐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유가 부분들인데 유가도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유가 수혜주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 특징주 질문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뽑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이처셀 궁금하신 분이 있나 본데요. 네이처셀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봅시다 한번. 자, 네이처셀 분석을 해드리면 차트가 섰죠. 그렇죠? 이미 매매 패턴으로 서 있는 종목입니다. 자, 네이처셀은 줄기세포 관련주이면서 과거 이제 코로나 치료제 뭐 그 이슈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테마도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서 이제 홍남기 세계 5대 신약 개발 강국 도약 언급 소식으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잠깐 움직인 적이 있죠. 지수 잘 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주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된다라 그랬고 이왕 갈 거면 더 세게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매매 패턴주들도 잘 움직여주고 바닥에는 대형주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 네이처셀 설명해 드리면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이미 어제 강하게 한번 떴기 때문에 조정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힘으로 움직였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 화장품이 최근에 이제 좋았죠. 소비 쪽에서 화장품의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화장품 섹터에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그런 이제 소비주들의 수혜주들 거기에 틈바구니 속에서 우상방으로 아직은 좀 더 열려 있다고 봐요. 대신에 공략을 할 때에서는 15,0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16,0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쫓아가기는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 공략을 하시면은 단타는 나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클라우드 에어라는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특징주 궁금하신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좀 움직였네요. 이게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돼갖고 움직이는 종목인데, 클라우드 에어, LED 사업 부분을 하고 있는, 그 자동차 LED 부분을 하고 있는 이제 차량용, 조명용 LED 패키지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투자를 강화를 하고 탄소 저감 신사업을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신사업적으로 탄소 저감, 뭐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계해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신사업으로. 근데 그걸로 인해서 움직인 거는 아니고요. 사내이사를 손기호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을 하고 이명준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을 했는데 이 두 이사가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으로 윤 전 총장과 대학 동기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윤석열 관련주로 포함이 되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급등해서 떠있는 종목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시장은 그래도 매매가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잘 움직여주기는 해요.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못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게 여기서 애니능률처럼 바닥에서 많이 간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있다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손절 라인만 2,000원을 잘 잡고 2,000원 정도로 잡고 여기서 공략하는 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보시고 조정 안 받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대한전선인데요. 자, 대한전선 최근에 이제 조정받을 때 대원전선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많이 떴어요, 그렇죠? 많이 떴고 아직 조정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끝났다는 아니에요. 아직 이쪽으로 쿵 하고 빠진다는 거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파도 될 수 있고 뭐 단타를 치겠다 그러면 3,000원 손절 잡고 하면 되는데 아직 이게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좀 더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좀 더 받으면 좀 더 안정적인 모양이 나올 것 같아서 요거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이슈는 호방그룹 인수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대한전선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그거 외에서도 전선 업황들이 호황을 하면서 전선의 주 원료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전선 가격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호재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급등한 건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망하시고요. 나중에 뭐 조정받거나 조금 더 두고 본 다음에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형제 엘리트 매수를 해도 되든지 질문을 주셨는데, 자, 형제 엘리트. 자, 형제 엘리트는, 자, 교복업체죠. 의류 관련주 쪽인데, 이제 소비주로 엮여가지고, 뭐, 코로나 수혜주로 엮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뭐 이제 의류 관련주들도 그래서 뭐, 움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형제 엘리트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 쪽으로 정치 테마주에 엮이는 게 아마 좀 더 클 겁니다. 근데 이게 바닥이 아니고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이게 여기 쉽게 돌파하기는 또 그게 또 쉬운 부분들은 아니라서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은 지금은 그냥 관망 정도로 초보자들은 지금 뭐 시장들이 좀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는 그냥 테마주들 말고 얼마든지 바닥에 있는 정상적인 섹터에 있는 종목으로 해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소비주 쪽으로 다시 집중을 하시든지 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있는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매매 관점으로 손절이 자유롭게 뭐 1초 만에 사고 1초 만에 팔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맞는 종목이고 초보자들은 이런 종목들은 그냥 패스하고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살펴봤는데요. 시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않겠지만 절대 무너질 일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지금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죠. 5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인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재 3,269포인트 지나가며 70선 돌파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 99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대부분 고점 터치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코드가 걸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유튜브 채팅창도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확인하고 갈게요. 박원재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넥스틴이 3%대 수익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가 현재 포트를 이끌어가지고 있죠. 현대제철은 11% 수익률, 현대글로비스는 3.7% 챙겨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1.47% 달성 중이네요.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네, 세아제강이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0.9% 손실 보고 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0.7% 약간 수익 챙겨가고 있네요. 바로 보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약간 약세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기대가 됩니다. 개장 상황부터 매매 시그널까지 종목별로 챙겨주실까요? 네. 최근 시장을 보면은 좀 계륵 같은 장이죠.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역사적 최고가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가 과연 그 역사적 최고가에 걸맞게 계좌 수익이 풍성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시장인데도 어렵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이 해왔던 패턴인 추세 추정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이쪽인가 하고 가 있다 보면 다른 데 돌고, 그래서 시세를 쫓다 보면은 계속 엇박자가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거꾸로 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속도를 늦추는 게 좋아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속도가 빠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과 호흡을 맞추려면 한 템포를 좀 쉬어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본이 되는 섹터의 종목을 갖고 있다면 순서가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그 대신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적인 바이앤드 홀딩도 그렇게 효율적이질 않아요. 적당히 바벨 전략으로 포트가 구성이 돼 있다면 좀 일정 수준 올라와 있으면 좀 차익을 챙기면서 저가 매수를 다시 노리는 그러한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이제 한 1,000억 수준의 매수니까 현재 9시 20분을 넘어가는데 지금 시간에서 1,000억 수준의 매수면 대단히 강한 매수입니다. 지금까지 한 50조, 작년부터 50조 넘게 팔아온 외국인이 언제 매수로 돌아서느냐가 관심인데, 외국인이 매수가 돌아선다면 굉장히 파워풀할 겁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는 근거는 실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기저가 되는 실적은 올해 추정치가 사상 최고치 실적이 나옵니다. 사상 최고,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할 만한 그런 실적이 받침이 되고, 이게 올해 꺾이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게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 지금 위치에서 피크를 찍고 고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유리한데 문제는 이제 어느 쪽을 끌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이제 흔히 나오는 게 스타일이에요. 가치주가 좋겠습니까? 성장주가 좋겠습니까?인데 항상 그거의 기준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기준이 되는 거는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할인율이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성장주는 조금 덜 가치를 받아요. 그럴 때 이제 반대쪽에 서 있는 게 가치주죠. 최근에 금리에 따라서 스타일이 많이 변하죠. 금리가 작년에 0.3을 바닥을 찍고 연말까지 0.9까지 완만하게 올라올 때는 성장주가 좋았죠. 네, 성장주가 이때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 3월 달에 갑자기 금리가 뛰죠. 국채 입찰에서 7년물 금리가 이제 입찰에 수요가 안 몰리면서 1.7까지 올라갈 미국 금리입니다. 1.7%까지 올라가니까 이때 성장주가 훅 가라앉고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이때 시세를 다 내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1.5 아래로 떨어졌어요. 1.7을 갈 때는 우리가 바로 2.0을 갈까봐 두려워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금리가 역시 좀 일시적인가 보다. 이게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테이퍼링 이슈하고 맞물리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면 테이퍼링은 조금 더 늦게 봐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몰리면서 가치주로 몰렸죠. 그런데 이제 다시 금리가 떨어지니까 요즘 다시 미국에서도 기술주가 올라옵니다. 성장주가 다시 움직여요. 지금은 성장주가 조금 그동안에 부진했던 걸 채우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은 자동차주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데 자동차주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의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섹터 중에서 편안한 섹터가 자동차 섹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는 좀 봐야 되는 게 미국이 올 한 해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게 이제 시장을 좀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투자를 마냥 지연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통과를 할 텐데 공화당과 계속적으로 타협이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좀 하겠다. 이런 의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SOC를 많이 투자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 이런 게 갈 겁니다. 신재생 중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입법 상정이 돼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동안에 전기차 확장세에서 미국은 빠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연간 20만 대를 넘어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전기차는 아직까지 보조금 없이는 자체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이 20만 대를 폐지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법안이 바뀌면 이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거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내 현기차는 대응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현지에 나가서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몇 종목을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사실은 가장 성장의 팩트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9년도 그러니까 분할 전에 1, 2만 원 할 때
이때 주로 많이 밀었었어요. 카카오는 드디어 성장의 모멘텀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익이 안 났었는데 그동안 뿌려놓은 자회사들이 올라오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올라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때가 요 수준인데 거기서 지금 뭐 한 7배 수준 올라왔습니다. 7배. 중간중간에 계속 카카오는 뭐 누구나 다 얘기했겠지만 그런 지금 위치에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역순으로 생각하시는 지금 카카오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럼 투자를 할 때는 지금부터 업사이드가 얼마나 남아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추천을 했던 2만 원 수준에서 7배가 올라와 있고 중간에 이 카카오는 무조건 갑니다 했던 게 분할 전에 한 30만 원 수준까지 이때까지도 뭐 크게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됩니다 하고 이제 또 여기서도 100%가 올라왔어요. 현재의 밸류를 한번 볼게요. 현재의 밸류를 보면은 포워드로 70배에 PBR이 10배가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앞으로 자회사들이 계속 상장을 하고 이슈는 계속 올라오겠지만 이제는 가진 분들의 영역이지 신규로 여기서 매수를 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거는 좀 과한 욕심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주식도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막 올라가죠.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월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장기 하락 후에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잘하는 건 플랜트입니다. EPC를 잘하죠. 요새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쪽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 지켜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예요. LG 디스플레이는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LCD 부분과 OLED 부분의 양쪽에서 어느 쪽도 이제 전환이 빠르지 못해서 좀 고생을 했는데 탕정시에 이제 라인도 제대로 돌아가고 파주에 있는 공장에서도 이제 라인이 정상화되면서 특히 올해 OLED TV 쪽에 이제 라인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아마 캐시를 캐리할 거고요. 수주를 이미 10조대의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일감도 넉넉합니다. OLED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는 이 시점에서 LG 디스플레이도 바닥에서는 올라왔지만 월봉을 보면은 뭐 여전히 업사이드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현 시점에서 뭐 앞자릿수 하나 정도 바뀌는 수준까지는 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의 시그널과 함께 가치주와 성장주의 논란 속에 박원재 위원님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는 좀 엇갈리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띠는 테마가 바로 자동차 테마라고 하네요. 자동차 테마 앞으로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우리 전문위원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코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현재 시작이 또 힘을 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268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99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을 좀 들어오는 만큼 오후장도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자인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자세한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역시나 뭐 큰 폭은 아니에요. 이제 내일 되면은 저희가 이제 새벽이 되면 FOMC 관련된 정보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긴 한데 오늘 이제 저녁에 뉴욕 증시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뉴욕 증시 끝난 이후에 또 FOMC 회의 결과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 아마 좀 시장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어요. 내일 시장이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조금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 급하게 좀 따라 들어가시거나 하면 안 되는 그런 좀 시장이 아닌가 우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는 이번 주 역시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실제 좀 지수 움직임도 그닥 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결과가 이제 뭐 테이퍼링이나 뭐다 해서 관련된 시장을 안 좋게 만드는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 기회를 노리셔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형주 가운데서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좀 급락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꼭 매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반도체 쪽이 아닌 자동차 쪽을 보겠다고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 잘 유지하다가 며칠 약간 조정이긴 하지만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 사실 크게 뭐든 상관은 없어요. 큰 조정이 좀 나올 때 맞춰서 대응을 좀 하시면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이번 주 잘 대응하시기를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보면은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볼 텐데 국내 이제 그 토종 코로나 백신 관련한 종목인데 셀리드라고 합니다. 그간에 많이 올랐어요. 4만 원대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튀어오르면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12만 원대 현재 주가 수준 보여주고 있고요. 시총도 어느새 1조 원, 1조 1000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셀리드의 이 백신 개발 방식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과 같은 전달체 방식의 백신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얀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폐기 처분되고 미국인이 맞지 않는 백신,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또 부작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면서 국내 백신도 이런 쪽인가? 약간 이런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국내 이제 1호 백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좀 강했던 거고, 만약에 또 정상적인 임상 마무리를 통해서 백신이 좀 진행이 된다면 주가가 어찌됐던 상승 흐름을 타겠죠. 근데 현재 구간대에서는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거든요. 차트상으로 좀 상황을 파악해보자면 현재 이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에서의 바닥과 고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정확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의 최근의 하락은 어찌 보면 당연했던 거다. 바닥에서의 반등, 고점 부분들, 또 바닥에서의 반등, 고점이 나왔던 자리에서의 아래로의 추락 부분들. 그러면은 최악인 경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11만 원대 열려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락 흐름 자체가 나올 때는 급한 하락보다는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는 듯한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종목을 볼 때 11만 원 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많이 좀 낮습니다. 희박하지만 그래도 12만 원 이탈하면서부터는 분할 매수 대응을 하면서 천천히 보셔야 되고, 추천드리는 가격대는 한 11만 5천 원 정도의 가격대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대에서는 급한 매수 대응보다는 저는 우선 관망 의견을 좀 드리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11만 5천 원 자리가 가장 유효한 매수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자, 미사일 사거리 관련해서 이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자율 무인 잠수정 개발 것도 있고, 또 한미 미사일 지침 수혜주로서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작년 3월부터 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또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이 갔죠. 여기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주가 좀 방향성을 잡고자 하는데,
사실 이 종목 한 4, 5개월 정도 움직임 자체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꽤나 조금 힘을 비추겠다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미사일 지침이 풀리고 나서부터 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좀 한 종목이라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급하게 따라가시는 게 좀 부담되신다면은 조정을 이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음봉을 그리거나 마이너스일 때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시면 그래도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19,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한 7에서 8% 정도의 수익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대응을 하신다면은 2만 원 돌파하면서 그 이상 22,000~23,000원까지의 가격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짧게 보지만 마시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카드 볼게요. 자, 삼성카드 역시나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죠. 항상 이제 그 배당 시점을 봤을 때 5월, 6월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 판단을 하고 늦어도 뭐 7월 안으로는 좀 배당주들을 매수해 두고 나서 겨울이 됐을 때 배당 수익도 챙기고 주가 차익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현재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재밌는 것은 삼성카드의 주가 굉장히 좀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아요. 단기적인 흐름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수급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뭐 기관들이 정말 많은 수량을 매수해주고 있어요. 근데 외인들이 사실 5월 말쯤에 강한 매수가 좀 나오다가 요 근래 6월 들어서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그 물량들을 기관들이 최근에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들의 수량조차도 뺏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기관들이 강매수에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기관들이 계속 꾸준하게 한 달 이상 매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이 전 고점에 대한 포인트에서 보자면은 35,000원 초반대 자리가 또 눈에 띄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려는 시도 자체가 기관들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가격대 자체를 잡자면 36,000원 정도의 가격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2차적인 가격을 잡자면 이전에 2020년도 뭐 2019년도 말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2019년도의 중반대 가격인 뭐 한 38,000원 정도 가격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만 보지 마시고 조정 이용하시면서 매수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하게 한 10% 정도의 수익도 날 수 있는 종목이니 이 점 참고하시고 매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카드는 그래서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은 아닐 거라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을 꼭 해두시면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아마 이제 4월 말쯤에서 한 34,000~35,000원대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올라온다고 해서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보시고 다만 몇 %라도 수익 내시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은 메타버스 이제 관련주인데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은 종목이에요. 자이언트스텝이라는 종목인데 특별하게 이 종목이 이슈를 받거나 뭐 한다기보다는 좀 재밌는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지털 프로젝트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 좀 그런 종목인데요. 회사가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막 크게 성장했다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어찌됐든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들은 크게 시장에 돌고 있어요. 코로나 진행된 이후부터 해서 이 가상의 세계라는 것이 정말 크게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이언트 스텝도 거기 관련돼서 이슈가 좀 돌고 있고 최근에 이틀 동안에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좀 도와주면서 지수를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그런 포인트도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보긴 해야 돼요. 급하게 볼 필요는 없고 좀 천천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아마 이 종목 조금 시간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은 한 55,000원까지는 우선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단기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그래도 회복이 좀 빠릅니다. 오후장까지 추세 이어가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가기를 또 오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죠.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날이기 때문에 오후장도 이 추세 이어가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